숫자를 나열한다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1, 2, 3, 4, 5 이렇게 썼어. 그럼 내가 숫자를 나열해서 썼지. 그럼 이런 거 수열이라고 해. 또는 내가 그냥 똑같은 수를 계속 반복해서 썼어. 뭐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 뭐 아무거나 하나 쓴 다음에 뭐 또 반복해서 썼어. 규칙이 없어도 이런 애들도 다 수열이라고 해. 숫자가 나열되어 있으면 무조건 수열이에요. 그런데 규칙이 없는 애들은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 교과에서 다루는 애들은 규칙이 있는 애들만 다룰 거고, 그래서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똑같은 수를 곱하는 수열만 우리가 다룰 거야. 똑같은 수를 더하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같은 등자의 차이가 똑같다. 그리고 똑같은 수를 곱하는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같은 비를 갖는다. 비라는 게 나누면 똑같은 값 갖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수열이라는 거는 그냥 숫자를 나열한 거고, 우리는 그 중에서 규칙이 있는 애들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일단 수열을 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내가 아까 숫자를 쓸 때 이렇게 썼지. 기본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숫자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는 없는 거야. 만약에 내가 앞에도 숫자가 여러 개가 있었고 중간부터 썼다고 표시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표시가 와야 돼. 앞에도 뭔가가 있고 내가 1 썼고 2 썼고 3 썼고 그 다음에 뒤에도 내가 계속 쓸 수 없어서 땡땡땡 썼다라는 거는 아, 이게 어떤 숫자를 쫙 썼을 때 중간에 어딘가를 잘라왔다는 뜻이구나. 근데 그런 말이 없이 그냥 내가 1부터 쓰기 시작했어? 그러면 얘부터 시작하는 수열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처음으로 써져 있는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첫 번째로 써져 있다 해서 첫째 항이라고 써. 항이라는 게 각각의 숫자들을 얘도 항, 얘도 항, 얘도 항이라고 불러. 그러면 얘는 두 번째로 써 있는 애니까 둘째 항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애들을 부를 때 항이라고 부른다. 다시 뭐 이런 애도 써봅시다. 2, 4, 6, 8, 10 땡땡땡. 그럼 얘도 마찬가지. 처음에 써 있는 애가 첫째 항, 두 번째 써 있는 애가 두 번째 항, 세 번째 써 있는 애가 셋째 항 이렇게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우리가 수열해서 다룬다. 그래서 항이라는 단어는 각각의 숫자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수열은 어떤 수든지 다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애들은 실수 범위 안에서만 다룰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어도 실수 안에서만 다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봅시다.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건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라고요. 그럼 얘는 어떤 애냐면 예를 들어 이런 애야. 내가 1, 2, 3, 4, 5 땡땡땡 썼어. 이렇게 썼으면 얘 첫째 항이지, 둘째 항이지, 셋째 항이지. 첫째 항이랑 둘째 항 사이에 플러스 1만큼 차이가 있죠. 물론 얘는 곱하기 2일 수도 있지만 근데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봤더니 1 더해진 게 확실하지. 그 말은 첫 번째 항에서 1만큼을 더했더니 두 번째 항이 됐고 두 번째 항에 다시 1을 더했더니 3이 됐고 3에다가 다시 1을 더했더니 4가 됐잖아. 모든 항들이 차이가 똑같지. 그럼 이런 애들을 등차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이라고 부르고 여기 똑같은 차이 있잖아. 이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불러요. 그냥 단어입니다. 정의라서. 그래서 똑같은 차이를 갖는데 그 차이를 우리가 공차라고 부른다. 그러면 등비수열에서는 똑같은 비니까 뭐라고 부르겠어? 공비라고 부르겠구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 이 정도 단어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내가 여기서 100번째 항 뭐야? 라고 했어. 그럼 이거 100번째 항 뭐야? 100이겠지. 얘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 1, 3, 5, 7, 9 땡땡땡 이렇게 왔어요. 이거 등차 수열 맞나요? 차이가 2고 첫째 항이 1인 등차 수열이지. 자, 얘 58번째에 있는 항을 구해라 그랬어. 이거 뭐게?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은 여기다 2를 더했고 얘는 2를 또 더했고
이를 계속 더해서 만들지. 그러니까 58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서 만들 수 있을까요? 57번 더하면 될까요? 두 번째 항이 한 번 더했고 세 번째 항이 두 번 더했으니까 58번째 항은 아마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적은 획수만큼 더해서 만들 거야. 그치?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쓸 거냐면 일반항이라는 애를 쓸 건데, 일반항이 뭐냐면 내가 방금 전에 어떤 수열을 보여주고 58번째 항이 뭐냐고 물어봤지. 그럼 계산하면 돼. 그 다음에 내가 98번째 항이 뭐야? 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도 똑같이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계산하지 않고 내가 n번째 항이라는 식으로 일반적인 모양의 그 항을 나타내는 걸 만들어 버리면, 내가 n번째 항을 썼어. 그럼 그 다음에 내가 100번째 항 구하고 싶어. 그러면 n 자리에 100 대입하면 되는 거야. 500번째 항 구하고 싶어. 그러면 n에다가 500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n번째 항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 써있는 수열에서 n번째 항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1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다? n-1번 더한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아마 n번째 항일 거야. 그럼 이거 정리하면 2n-1이라는 식이 일단 나오고, 맞게 구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3 집어넣어봐. 3 집어넣으면 5지. 어때? 세 번째 항 5 맞지? 5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9 나오네. 다섯 번째 항 맞지? 내가 일반항을 맞게 구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면 49번째 구해라. 그러면 여기에 49 넣으면 되고, 149번째 더해라. 그러면 여기다 149 넣어서 계산하면 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구하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일반적으로 n이 들어가 있는 식을 하나 구해놓으면 나머지 애들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왜 구하는지는 알겠지? 그러면 이거 구하는 식을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 첫 번째 항을 보통 A1이라고 우리가 보통 써. 그 다음에 공차는 뭐라고 쓰냐면 D라는 애를 써요. 차이라는 영단어의 첫 번째 글자. 그래서 얘가 첫째 항이고 D가 공차일 때 얘를 가지고, 그러면 n번째 항은 AN이라고 쓰면 되겠네. n번째 항. 첫 번째 항이 A1이니까 n번째 항은 AN이라고 쓸게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다? n-1번 더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식을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앞으로 이런 모양을 많이 볼 건데, 얘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그냥 어떤 항인데 n번째 항을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n자리는 어떤 수만 들어갈 수 있게?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지. 왜냐면 n이라는 건 몇 번째를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 뭐 1.5번째 항 이런 거 없지. 숫자를 나열한 것 뿐이니까. 그래서 n자리는 특별한 얘기 사실 말 없는데,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자연수만 씁니다. n자리가 자연수라는 거지 각각의 항들이 자연수라는 말은 아니야. 항에 달려있는 숫자는 음수여도 되고 유리수여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그냥 n자리만 자연수가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거기 일반항을 정리하면 되고, 그러면 결국에 등차 수열을 구할 때 우리가 뭐만 알면 되냐면 첫 번째 항과 공차만 알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내가 문제에서 A1이 3이고 공차가 -5야. 그러면서 10번째 항 구해봐.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 10번째 항이면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냐면 9번 더하면 10번째 항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 모든 항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등차 수열이 내가 지금 일반항이 AN이라는 건 첫째 항에 공차를 n-1번 더해라 라고 했잖아. 자, 그럼 봐. A1이랑 D는 어차피 어떤 숫자를 집어넣을 거지. 그럼 AN을 썼을 때 얘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A1이랑 D는 주어질 거니까 3이고 뭐 -5야 그러면 집어넣어서 대입하면 n에 대한 1차식이 나올 거지. 그래서 얘가 중요합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야. 반대로 가는 것도 성립해요. 문제에서 이렇게 알려줬어. AN이 같은 어떤 수열이 있는데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몰라. 그런데 일반항을 구했더니 2n 빼기 1이야. 이거 무슨 수열이게?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수열의 모양을 봤더니 1차식이지? 그러면 무조건 등차 수열이라는 거야. 실제로 넣어서 확인해보면 돼요. 1 넣으면 1, 2 넣으면 3, 5 똑같지. 그래서 1차식이다 라는 거를 꼭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n에 대한 앞에 개수가 지금 뭐야? 공차인 거지. 그러면 이런 식을 봤을 때도 우리가 딱 보고 누가 공차다? 2가 공차구나를 바로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정리하면, 그래서 n에 대한 1차식이라서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an 플러스 b 라는 식으로 쓰는데, n을 좀 크게 씁시다. 첨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 a가 뭐라고요? 공차예요. 그래서 1차식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바로 공차라는 거를 꺼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공차 꺼내면 되고 첫째 항은 n자리에 1 넣으면 바로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등차 수열은 그냥 n에 대한 1차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차식이라는 거 보면, 그러니까 1차식은 1차 함수는 뭐지? 그림 그리면 직선이지. 그러면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거야. 근데 물론 직선이라는 거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여서 모든 점을 다 연결할 건데, 등차 수열에서는 n자리에 자연수만 들어갈 테니까 실제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건 아니고 점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맞아요? n자리가 1, 2, 3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직선 모양이 만들어질 건데, 그럼 직선의 기울기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공차가 결정하겠지. 그래서 공차가 양수면 점점 커질 거고, 공차가 음수면 점점 작아질 거예요. 당연한 말이지만. 그래서 뭐 문제를 풀거나 다른 그런 것들을 보면 가끔 수열을 표현할 때 직선으로 그려서 표현하게 하는데, 직선으로 그리는 게 맞긴 하지만 직선에 있는 점 중에서 자연수인 점들만 실제로 존재하는 점이라는 걸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림 그릴 때는 우리가 그냥 an이 2n 빼기 1이야 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직선을 그릴 때 2n-1이니까 y절편 -1이고 뭐 2분의 1 찍고 이렇게 그려지는 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사실은 이쪽에 있는 애들은 존재하지 않는 애들이지. n은 음수 될 수 없으니까 0도 될 수 없을 거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는 건 여기서부터인데, 이 중에서도 어떤 애들? n이 자연수인 값들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 이런 애들만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되는 값들일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수열이라는 거, 등차 수열은 1차식이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나중에 막 절대값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도 조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첫째 항이나 공차에 대한 사실 조건은 없어. 특별히 없는데 아까 보통 실수 안에서 얘기한다고 했고, 그러면 사실 얘는 어떤 수열일까요? 똑같은 수를 계속 나열했어. 이거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 몇씩 더해져 있다고 볼 수도 있어? 똑같은 수 0을 계속 더했다고도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리고 또는 1씩 곱했다고도 말할 수 있지. 그래서 등비 수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공차가 0인 애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등차도 되고 등비도 되지만 우리가 보는 애들에서는 제외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걔네 교재에서는 뒤쪽에 설명이 돼 있어서 혹시 뭐 설명을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체크하고 싶으면 교재 186쪽에 써 있어요. 뭐냐면 등차 중항이야. 그러니까 등차 중항이라는 게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고, 사실 성질이 하나밖에 없는데 등차 수열에서 나오는 성질인데,
중앙 아니고 센터 아니고 중간에 있는 항이라는 뜻이야. 뭐 사실 거의 의미는 비슷하지만 그래서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에 대한 성질인데 이게 어떤 성질이냐면 자 내가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숫자로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써볼게. 이게 등차 수열인도요. 그럼 여기 공차가 다 D씩 더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등차 중앙은 이런 거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세 개를 잡아. 그럼 이 세 개의 항 중에서 얘가 가운데 있는 항이지. 여기 가운데 있는 항은 양옆에 있는 거에 완전 가운데 있는 거잖아. 대칭을 이루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성질 쓸 수 있냐면 양옆에 있는 거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두 번째 항이다 라는 성질을 쓸 수 있을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1항, 2항, 3항일 때도 마찬가지고 2, 3, 4를 잡아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식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놨냐면 이렇게 똑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뭐 연속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는데 이런 애들은 가운데 있는 애의 2배가 양옆을 더한 거랑 똑같다. 그냥 식으로 쓰면 A1과 A3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A2랑 똑같다. 이게 등차 중앙의 성질이야. 당연하지?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가지고 볼게. 첫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으로 공부할 때 공차 2번 더했지. 여기서도 2번 더했지. 그러면 1항, 3항, 5항도 3항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세 개를 잡았을 때도 얘가 등차 중항 성질 쓸 수 있겠네요. 즉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옆에 붙어 있을 필요 없고 똑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애들은 다 등차 중앙의 성질을 쓸 수 있다라는 뜻인 거야. 이 성질은 보통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성질을 가끔 볼 수 있는데 A 2항이랑 4항을 더해서 0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해서 0이면서 얘네를 가지고 뭐 첫째 항이랑 공차 뭐를 구해라 하면은 A2라는 거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한 거고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에 공차를 3번 더한 거야 라고 해서 식을 만들어도 되지만 방금 전에 내가 등차 중항을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한 거는 뭐라고 고칠 수 있어? 2 곱하기 세 번째 항이라고 고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세 번째 항이 0이다 라는 뜻이어서 아 3항이 0이구나를 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되는 거야. 등차 중항 진짜 중요하고 수열을 처음 할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가 중요한데 내가 첫 번째로 풀었을 때 A1 더하기 D, A1 더하기 3D로 쓴 식 있잖아. 그 식은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아. 보통 수열을 처음 가르칠 때 다 그거를 먼저 쓰게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그걸 써버리면 등차 중항을 잘 못 보거든. 그래서 우리는 등차 수열이 나왔어. 그러면서 물론 이런 거는 안 될 거예요. 두 번째 항이랑 다섯 번째 항을 더했어. 그러면 둘의 가운데는 몇 번째야? 3.5 그런 건 없지. 그럼 그땐 등차 수열을 쓸 수 없어. 근데 얘네 둘이 지금 더해서 나눈 게 자연수가 나오면 등차 중항을 무조건 먼저 쓰는 거야. 무조건. 어떻게도 쓸 거냐면 이렇게도 쓸 거예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0이다 라고 했어. 그럼 이것도 우리 어떻게 바꿀 수 있게? A1이랑 A3를 더한 게 뭘로 바꿀 수 있지? A2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 결국에 얘 정리하면 A2가 3개가 더해져서 0이야. 그러면 결국에 얘도 두 번째 항이 0이다 라는 걸 쓰면 엄청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에요. 등차 수열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 개의 항이 더해져 있다. 그러면 등차 중항 먼저 쓰는지 보고 그러면 거의 100문제 중에 90문제 이상이 등차 중항 쓸 수 있거든. 쓰고 안 되면 아까처럼 첫째 항이랑 공차를 가지고 식을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등차 중항이라는 성질 쓸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성질 하나 같이 보세요. 자, 등차 수열에서 내가 공차를 D라고 만약에 했을 때 자, 여섯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면 뭐가 남아 물어봤어. 뭐가 남을까요?
세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이,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이 여섯 번째 항이 되려면 공차를 몇 번 더하지? 세 번 더하지. 그러면 여섯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면 뭐만 남으는데? 3D만 남으면 될 거야. 맞아? 그럼 한 번 더. 열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을 빼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5D가 남으면 될 거야. 이것도 우리가 되게 많이 쓸 거거든. 등차 수열, 등차 중앙과 함께. 그래서 얘도 식으로 정리하면 n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래. 물론 m이 n보다 클 때. 그러면 이건 바로 뭐만 쓰면 되는 거야? n-nd 이렇게 꺼내서 문제 쓰시면 됩니다. 두 가지 성질을 쓰면 문제의 대부분을 엄청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 성질을 반드시 써주세요. 연습은 쉬운 문제들을 풀 때부터 써야 돼. 쉬운 문제를 풀 때 A1이랑 B를 쓰려고 하지 말고 등차 중앙이랑 지금 알려준 이 성질을 최대한 써서 문제를 풀려고 해봐. 교재 178쪽에 있는 문제부터 해봅시다. 178쪽에 대표 1,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요거 풀 때 첫째 항이 4인 등차 수열 10번째 항에서 7번째 항을 뺐더니 그러면 남는 게 뭐야? 3D가 남아야 되지. 그래서 열 번째 항에서 7번째 항을 뺀 게 6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식을 바로 3D는 6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D가 2 바로 나오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네 번째 항을 구해라. 첫째 항은 4야 라고 알려줬으니까 첫째 항의 공차를 몇 번 더해요? 3번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문제 풀 때 이렇게 바로 빼주세요. 여러 개가 더해져 있을 때는 등차 중앙 뺀 값이 나왔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방금 알려준 식을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풀 때도 처음에 연습을 할 때 막 이렇게 연습을 시킨단 말이야. 10번째 항은 첫째 항의 9D고 얘는 첫 번째 항의 6D고 그래서 결국에 남는 게 3D다. 근데 내가 말한 대로 이런 문제들 나왔을 때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첫째 항과 D를 쓰는 거는 최대한 안 쓰는 게 좋아. 알겠지? 그러면 2번도 뭐 할 수 있을 거고 그 옆 페이지 해볼까요? 옆 페이지에 1, 2번 해보세요.
요거 1, 2번만 한번 풀이를 좀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요 정도 문제 수열의 이 기본 문제들은 3점짜리로 보통 나오는 거야. 근데 학교 시험에서도 나오면은 이런 문제 뭐 하나 정도밖에 못 나오겠지? 그럼 얘도 등차 수열이라는 거 나왔으니까 보시고 다섯 번째에서 세 번째 뺐으니까 남는 게 2D가 8. 그럼 D는 4. 그래서 첫째 항에다가 공차 한 번 더 해서 5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넘기면 되고, 근데 이제 2번 같은 문제는 봤더니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랑 여섯 번째 항 혹시 등차 중항인가? 봤더니 더하면 9라서 안 되지. 그럼 이거 등차 중항은 쓸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냥 A1과 D로 써도 되고, 아니면 둘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넘겨봐. 그러면 A3은 A11 빼기 A6이라고 나오지. 일단 A11에서 A6 빼면 뭐 남아요? 5D 남나요? 그래서 이거 5D 이렇게 뽑으면 되겠지. 그래서 A3이라는 건 우리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2개 더 할 거고, 여기가 5D니까 3D는 6. 그러면 그래도 식을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앞에 부분 풀 때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뒤에서도 익숙해질 거야. 이게 처음부터 A1 더하기 몇 D로 계속 쓰기 시작하면 절대로 안 고쳐지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쓰는 연습을 꼭 해야 돼. 그러면 넘겨볼까요? 뒤에 5, 6, 7번 풀어보세요.
잠깐만 스톱해보세요. 5번도 얘는 등차 수열도 쓸 수 없고 공차를 뽑아낼 수도 없을 것 같으니까 식을 썼지. 식을 써서 풀어도 되는데 우리 내가 방금 전에 마지막에 풀었던 문제에서 하나의 항을 오른쪽으로 넘겼었던 거 혹시 기억나? 그럼 얘 한번 보세요. 이 A4라는 건 A4가 2개 더해져 있다라는 말이랑 똑같나요? 그럼 얘 하나 넘기면 아까랑 사실 똑같이 풀 수 있겠지. 그럼 얘는 A4는 10번째 항에서 4번째 항을 뺀 거다라고 뽑을 수 있으니까 오른쪽 6D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A4도 첫째 항이 6이고 3D라고 쓸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곱해져 있는 애도 뽑아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보니까 지금 다 첫째 항과 D에 대해서 식을 썼더라고. 왜냐면 안 보이니까. 근데 이런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그래도 식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간단하게 나올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쉬운 문제로 연습해야 나중에도 쓸 수 있습니다. 처음에 꼭 잘 잡읍시다. 6번 풀었나요? 6번 한번 해석합시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15래. 그 다음에 절대값 A3 빼기 A4가 0이라고 한 거는 절대값 A3과 A4가 똑같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얘네 둘이 완전히 똑같거나 부호가 반대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런데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이 똑같을 수 있어요?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이 똑같다는 건 공차가 뭐라는 거야? 0이라는 말이지. 그러면 모든 항이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첫째 항이 마이너스 15인데 보기가 마이너스 15가 없다라는 말은 절대로 공차는 0이라니 아니라는 소리니까 얘는 반드시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와야 돼서 우리가 이 식을 보고 그 말은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하면 0이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절대값을 여기 안에서 전개해서 보지 말고 여기서 둘이 똑같거나 부호가 반대인데 같을 순 없다. 그 말은 부호가 반대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부호가 반대라고 해서 이렇게 뽑았잖아. 이 식을 쓰는 것도 우리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라는 게 나오면 앞으로 합이 0이라는 거 많이 쓸 거예요. 예전에 다항식에서도 좀 나왔었지만 수열에서도 많이 볼 거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건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이런 애들 더하면 다 0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이런 애들 나오면 얘네들이 더하면 0이구나 식 이렇게 바로 뽑아도 된다라는 뜻이야. 근데 얘는 아쉽게도 등차 중앙은 못 쓰니까 식 쓰긴 써야 되겠지. 됐나요? 그래서 뭐 첫째 항에다가 공차 더하고 첫째 항에 공차 더해서 그냥 식을 찾읍시다. 그럼 A3이라는 건 첫째 항에 공차를 2번 더할 거고 얘도 첫째 항에 공차를 3번 더했는데 0이다. 즉 5D가 30이니까 D는 6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해석할 때 절대값이 나오면 보통 먼저 해석하고 풀었으면 되거든. 그래서 식으로 먼저 써서 나열한 다음에 안 되는구나 하지 말고 이 식으로 보세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체크했다가 혹시 본인이 그냥 전개했었으면 다시 꼭 풀어보십시오. 7번도 풀고 같이 봅시다. 7번도 조금 고민해서 식을 최대한 깨끗하게 한번 쓰려고 해봐.
의미 있는 거 아니고 세 번째 항이랑 일곱 번째 항을 그냥 곱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풀어봤어요? 자, 1번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냐면 그냥 푼다. 첫째 항이랑 공차 알려줬으니까 A3이라는 건 A1 플러스 2D고 일곱 번째 항은 A1 플러스 6D여서 곱하면 64. D는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A1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고 그럼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이 나올 건데 그 중에서 A8이 양수가 되는 거를 답으로 찾으면 될 거야. 그치? 자, 이거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푸는 거고 우리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세 번째 우리 지금 봐. 무조건 첫째 항을 구해야 되는 건 아니야. 공차를 알려줬기 때문에 아무 항이나 구해도 모든 항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그치?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이 있어. 세 번째와 일곱 번째. 내가 등차 중항을 계속 얘기했으니까 우리 이것도 등차 중항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 번째와 일곱 번째 항의 가운데 몇 번째 항이죠? 다섯 번째 항.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이라는 건 A5에서 공차를 몇 번 뺀 거야? 2번 빼면 되는 거 맞아요? 세 번째 항은? 그럼 일곱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에서 공차를 2번 더하면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쓰면 좋은 건 합차여서 식이 훨씬 깨끗하게 나오는 거야. 공차가 마3이라는 거 알려줬으니까 식을 다시 쓰면 A5 플러스 6이랑 A5 마이너스 6이 64 식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거 합차여서 A5의 제곱 빼기 36이 64 즉 다섯 번째 항을 제곱한 게 100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지금 공차가 마3이니까 다섯 번째 항이 1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겠지. 여덟 번째 항이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차가 마3이라는 거는 점점 줄어드는 애지. 근데 여덟 번째 항이 양수라는 말은 다섯 번째 항도 양수라는 뜻 맞나요? 줄어들고 있는데 여덟 번째가 이미 양수니까 그치?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은 10이다. 이거 가지고 두 번째 항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문제는 사실 평가원에서는 이런 풀이를 그냥 해서 기대하고 낸 거거든. 그게 아니었으면 세 번째, 일곱 번째 굳이 안 줬을 거야. 뭐 세 번째, 여섯 번째처럼 합차 쓰지 않는 문제 줬을 건데 그래서 이런 애들은 좀 들여다보면 좋아. 그럼 계산이 훨씬 간단하니까. 그래서 지금 풀 때도 아니 이거 그냥 막 나열해도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이렇게 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사실 수열이 별로 늘지를 못하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풀 때 지금 했던 과정들 이렇게 해서 A5가 10이나 마10인데 될 수 있는 건 공차가 음수라는 말은 점점점 작아지는 건데 여덟 번째 항이 양수. 그럼 8일 때가 이미 양수라는 뜻이니까 그 앞에 있는 애들 당연히 양수겠구나 생각해서 뽑는 거예요. 무조건 식으로 막 나열해서 쓰면 안 되고 꼭 쓰시오. 이게 처음에 더 오래 걸려 당연해. 자 여기 연속 3개 나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더한 게 2A2니까 더하면 A2는 15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도 마찬가지 둘이 더하면 2A4 나와야 되니까 3A4가 39 그러면 두 번째 항이 5 네 번째 항이 13 그러면 공차 엄청 쉽게 나오잖아. 그치? 우리가 빼기만 잘한다면 2D는 8, D는 4 계산하면 돼요. 등차 중앙 반드시 써주세요. 이거를 왜 연습시키냐면 뒤에서 이걸 쓰면 이걸 써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 합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이게 꼭 계속 보여야 돼. 등차 수열이 여러 개 더해져 있을 때는 등차 중항. 그 다음 14번 풀어보세요.
지금 약간 화내면서. 자, 수능 4점 맞을 수 있는. 풀이 봅시다. 가족권에서 여섯 번째 항이랑 여덟 번째 항을 더해서 0이라는 말은 이제 바로 뭐라고 뽑으면 돼? 가운데 낀 애가 0이라고 바로 찾으면 되겠지. 이 성질을 많이 쓴다는 거야. 그러면 H1이 0이니까 이거 날리면 되고, 자, 문제에서 공차가 양수래요. 공차가 양수라는 건 점점 커지고 있었으니까 일곱 번째 항이 0이라는 말은 얘네들 앞에 있는 애들은 음수였다라는 뜻이겠지. 절대값 A6이 3이니까 A6은 반드시 뭐여야 돼요? 3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식 봐봐. 다섯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을 뺐더니 0이래. 자, 이것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말이겠지. 물론 얘네 둘을 가지고 식을 쓸 수도 있지만 이 두 개 식을 써도 되고 얘랑 식을 써도 똑같은 식이 나올 거야.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은 둘이 지금 똑같았지. 지금 수열이요. AN이랑 BN이라고 표시한 게 뭐냐면 수열이 서로 다른 수열이야. 근데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을 보통 AN이라고 쓴다고 했잖아. 그런데 다른 수열을 쓸 때 또 AN이라고 쓰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또 다른 수열은 그냥 BN이라고 쓴 거야. 만약에 또 다른 수열 쓰고 싶으면 CN 이런 식으로 쓴 거야. 그냥 그런 수열을 다르게 나타냈던 것 뿐이고 둘 다 등차 수열인데 첫째 항과 공차 뭔지 모르고, 근데 지금 봤더니 다섯 번째 항이랑 B 다섯 번째 항이 똑같대. 그런데 두 번째를 봤더니 여섯 번째 항이랑 B 일곱 번째 항이 똑같대. 얘네들이 같다라는 말은 얘가 공차 하나 더하고 얘는 공차 몇 개 더하는 거야? 두 개 더하는 값이 똑같다라는 뜻이니까 AN이라는 수열의 공차는 BN이라는 수열의 공차의 2배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하나의 항을 넘어가고 얘는 두 개를 넘어갔는데 값이 똑같아졌으니까 얘 공차의 2배가 얘가 된다라는 뜻일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의 곱하기 2 공차는 그러면서 A7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A7은 뭐랑 똑같게? B 몇 번째 항이랑 똑같아야 돼?
9랑 똑같아야 되겠지. 두 개씩 차이가 날 거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27이라는 말이에요. 등차 수열이니까 차이로 이제 비교합시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뭐냐면 문제에서 7번째 항이 24보다 작거나 같대. 2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우리가 경우를 여러 개를 따져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냥 24부터 시작합시다. 왜냐면 이런 거야. B9가 지금 고정이 됐고 내가 B7을 뭔가를 결정을 하잖아. B7을 결정을 하면 뭐가 결정돼? 공차가 결정되겠지. 그럼 우리가 공차를 만들 수 있는데 공차가 다 될 수가 없거든. 왜냐면 공차가 만약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면 BN이 언젠가는 음수가 돼버릴 수도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공차가 될 수 있는 애들 중에서 첫째 항이 음수가 아니라 양수인 자연수 될 수 있는 애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B7이 24보다 작거나 같은데 만약에 얘가 엄청 작아져서 내가 예를 들어 얘를 뭐 한 11이야 라고 했어. 그러면 공차가 두 개 항 차이 났을 때 지금 16이니까 공차가 8이라는 뜻이지. 그러면 얘 조금 지나면 음수 될 거잖아. 그래서 이런 애는 안 될 거야. 그러니까 24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을 때 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 없다라는 말인 거야. 그러면 한 개만 해볼게요. 자, 내가 B7을 24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 가능할까요? 안 돼. 왜 안 돼? 이거 그러면 7번째 항에서 9번째 항을 올 때 더하기 3 됐지. 그럼 공차가 몇이야? 1.5.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면 8번째 항이 자연수가 안 되지. 그래서 얘는 24는 안 되는 거야. 즉 얘네 둘의 차이가 짝수만큼 나야지만 얘는 어차피 상관없고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자연수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B7은 24는 안 되니까 23일 때를 써볼까요? 얘가 23이면 공차가 4네. 얘가 공차가 4면 이때 B1이 양수인지만 확인하면 될 거야. 그치? 그러면서 동시에 AN도 A1도 양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얘 공차의 2배가 AN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훨씬 더 많이 작아지겠지. 그래서 얘가 지금 공차 BN의 공차가 지금 2네요. 그러면 AN의 공차는 몇이어야 되는 거야? 4여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공차가 4일 때 첫째 항이 음수가 아닌지 확인하면 돼. 그럼 그 다음에 만약에 이때 답이 만약에 안 됐어? 뭐 안 될 리는 없겠지만 그럼 B7이 23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해봐야 돼? 21 해봐야겠지? 차이가 짝수만큼 나야 되니까. 됐나요? 그래서 수열도 결국에 이렇게 규칙을 찾아서 항을 찾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조건을 한 개밖에 안 줬거든? 자연수? 근데 자연수라는 말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공차가 무조건 정수로 나와야 된다라는 뜻이고 첫째 항부터 양수여야 된다. 그래서 얘는 첫 항부터 무조건 양수라는 뜻과 공차는 정수꼴이어야 된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양의 정수. 그럼 결국에 공차는 자연수여야 된다라는 뜻이겠지. 수열 문제는 의외로 막 구석에 어디 있는 문제를 찾아서 학교 시험에 낼 수도 있거든. 어차피 그냥 수의 규칙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조건을 저렇게 하나하나 좀 분석해서 푸는 연습을 해야지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면 풀 수 있어. 요거 답까지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21번 풀고 싶은지 패스하고 싶은지. 안 돼? 패스할 수 없어?
12번 정도면 엄청 어려운 자리에 있는 건 아닌데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한 2년 정도 10번부터 15번 사이의 문제들이 거의 비슷한 난이도의 약간 어려운 정도의 문제들이 계속 나왔거든. 21번은 해석만 같이 해볼게요. 21번 문제 읽어보시오. 되게 시험에 나오기 되게 좋은 문제야. 문제 읽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문제는 설명을 하는 이유는 여기 내용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하나만 봅시다. AN이라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야. 그리고 BN이라는 애도 또 다른 등차 수열이래. 그런데 내가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을 더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렇게 만든 수열은 어떤 수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어요.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라고 했지? 1차. 그러면 얘도 1차식. 물론 1차 항 앞에 개수는 뭔가 있을 거고 얘도 등차 수열이니까 n에 대한 1차식이지. n에 대한 1차식 두 개를 더하면 얘도 당연히 1차식이 나오겠지. 나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을 더해서 만든 수열은 등차 수열이야. 이건 내신에서는 잘 나오는 애고 평가원에서는 뭐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아이디어를 쓰는 게 여기서 나왔었으니까 등차 수열을 더한 수열은 새로운 등차 수열이고요. AN의 첫째 항을 A1이라고 하고 공차를 DA라고 붙일게요. BN의 수열의 첫째 항을 B1이라고 하고 공차를 D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더한 수열의 첫째 항은 뭐야? 당연히 여기에 첫째 항은 n자리에 1을 대입할 거니까 A1 더하기 B1이 첫째 항이 될 것이고 공차는 뭘까요? 얘 공차랑 얘 공차 더한 게 계속 같이 더해질 테니까 공차는 DA와 DB를 더한 게 공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수열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즉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을 더하면 또 다른 등차 수열이 나온다라는 아이디어가 이 문제는 필요하고 해석을 해보면 AN이라는 수열의 두 번째 항을 알려줬고 그 다음에 수열 Bn은 뭐냐면 그 AN을 두 개를 더하래. 그러면 어쨌든 등차 수열이고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 두 개를 더한 거잖아. 그러면 BN도 당연히 등차 수열이겠지. 일단 그래서 AN을 더해서 연속으로 두 개를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이다 라고 보면 되고 근데 집합 A는 뭐냐면 AN이라는 수열을 1항부터 5항까지 쓴 거래. 그리고 B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을 집어넣어서 더한 걸로 만든 수열이네. 근데 얘네 둘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3개가 된다라는 뜻인 거야. 자, 그럼 다시 얘네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리고 얘도 무슨 수열이라고요? 등차 수열이요. 그런데 얘네가 겹치는 원소가 3개 있다라는 뜻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 A1이랑 B1이 만약에 같았어. 만약에 A2가 B2랑 만약에 같아. 이거 같을 수 있을까요? 일단 A1이랑 B1이랑 같은데 A2랑 B2랑 같다라는 말은 공차가 똑같다는 뜻이지. 그러면 얘네들은 3항도 똑같고 4번째 항도 똑같고 5번째 항도 똑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어때? 교집합의 원소가 5개가 돼버리니까 안 되겠지. 즉 첫째 항이 만약에 같다고 하면 두 번째 항은 같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을까? B2랑 뭐 A3랑 같을 수는 뭐 이렇게는 같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같아진다고 하면 B3는 뭐랑 같아? 5번째 항이랑 똑같겠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겹쳐지는 원소 딱 3개 나오지. 이런 식으로 원소를 찾으라는 소리인 거야. 문제가 의미하는 건 이런 거예요. 조금만 시간을 갖고 문제 풀이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래서 일단 등차고 등차다라는 거 가지고 힌트를 쓰십시오.
문제를 좀 찾았나요? 봅시다. AN이 만약에 공차가 D라고 생각해봐. AN이 공차 D. 그러면 B에는 공차가 뭘까요? 얘도 공차가 D. 얘도 공차가 D지. 공차 D인 수열 2개 더했으니까 B에는 공차가 2D여야 되는 거 맞아? 공차가 2D일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A를 쓰고 B를 썼을 때 등차니까 얘는 D씩을 지금 더한 거고 B에는 그러면 2D씩을 더한 거네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아지려면 무조건 A 집합에서는 어떤 애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 1, 3, 5밖에 못 나오는 거 맞아? 왜냐면 차이가 2개씩 늘어나는 애만 얘랑 같아질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A1, A2, A3다 라고 하면 얘랑 똑같은 애 여기서 만들 수가 없잖아. 얘는 차이가 D씩 나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A 집합에서는 반드시 이 3개의 원소여야만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얘가 2D만큼 차이가 나니까. 얘랑 똑같아야 되는데 얘는 모든 애들이 2D씩 차이가 날 테니까.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A1, A3, A5랑 같은 Bn의 집합이 B1, B2, B3일 수도 있지. 그치? 또는 B2, B3, B 네 번째일 수도 있지. 또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랑 같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 만족하는 애들의 합을 구해라 라는 뜻인 거야. A에는 무조건 2개씩 점프해서 같아야 되고 그 점프한 애가 B에는 연속으로 3개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경우가 이렇게 3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그럼 내가 하나만 해볼게. 첫 번째, 이렇게 같다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B1은 어떻게 구해? B1이라는 거는 여기 n자리에 1 대입하면 A1 더하기 A2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그래서 B1은 A1 더하기 A2 이렇게 구할 거고 B2는 A2 더하기 A3 이런 식으로 구한다. 그리고 B3은 A3 더하기 A4 이렇게 구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A1 더하기 A2를 했는데 A1이래. 그 말은 A2가 뭐라는 말? 0이라는 말 맞아요? 지금 얘랑 얘가 같다라는 뜻이니까. 그치? 그러면 A2가 0이라는 뜻이구나. 그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 모순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2개 생각해보면 되겠지? 2개는 뭐였냐면 A, B2, B3, B4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얘는 무슨 두 번째, 세 번째 확인해 보세요.
번째 경우는 공차가 2 나오면 돼.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지금 약간 문제를 혐오하는 평가원 문제, 좋은 문제. 이렇게 쓸 것이 많은데 이렇게 자리를 조금밖에 안 주다니? 주어진 데이터 나왔어? 첫 번째 거 해봤어? 세 번째 나왔어. 세 번째 거 공차 1 나와야 돼. 이거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고 그 말이 없어도 이거 y축의 대칭이 되지. 그러면 A3와 A2는 부호만 반대일 거고 얘네들도 부호만 반대면 되겠지? 찾으면 돼요. y가 k가 될 때 x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점을 구하려면 얘네들이 갖다 놔야 되는데 절대값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눌 거잖아. 절대값 적었다는 거는 원래 함수가 얘였으니까 얘는 플러스로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로 나오겠지. 그러면 얘 점만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 구하는 방법은 x제곱 마이너스 9가 k가 되는 x 찾으면 되겠지. 그럼 x는 x제곱이 k 플러스 9니까 x는 풀마 k 플러스 9. 그래서 여기에 좌표가 루트 k 플러스 9고 얘는 반대로. 얘네도 구할 수 있어. 얘네는 뒤집어서 구해주면 되겠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씩. 얘는 플러스 9 마이너스 k 이렇게 쓰면 될 거고, 반대로 뭐 반대까지 안 해도 될 거 같고, 등차 수열 이룬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쓰면 돼? 그럼 지금 이렇게 간격이 여기 이렇게 똑같다라는 뜻이니까 얘는 당연히 이렇게 될 거겠지? 그럼 얘도 등차 중앙 쓰면 나오겠지? 등차 중앙을 쓰든지 아니면 계산하는 게 싫으면 여기의 차이랑 여기의 차이가 똑같다 이런 식으로 뽑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의 차이는 얘네 둘의 차이의 몇 배지? 여기가 D였으니까 얘네 둘을 뺀 거는 D잖아? 여기서 얘를 빼면 3D지. 그러면 3배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루트 안의 값이 달라서 계산하는 게 싫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뭘 써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그냥 점차 중앙 씁시다. 얘랑 얘를 더하는 게 이거. 그럼 루트 k 플러스 9와 루트 얘는 2 곱하기 9 마이너스 k. 마찬가지에 넘겨서 루트 k 플러스 9는 3 곱하기 9 마이너스 k니까 양변 그냥 제곱하면 k 나오겠네. 제곱할 때는 얘도 제곱해야 된다는 것만 조심하면 돼. 정리하시고, 많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평가는 28번 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서 K까지 찾으세요. 그리고 28번 해보세요. 두 근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 인수분해에서 이거 인수분해가 되네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제 다른 걸 먼저 찾아야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가 되는 거 찾았지? 그러면 4랑 n-4 쓰고 둘이 더하면 그냥 n이 나와버리네. 그럼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해보면 x-4 하나, x-n-4 하나. 즉 두 개의 근이 4 또는 4 n-4 하나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알파랑 베타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1이랑 알파랑 베타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등차 수열 이룬다라고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등차 중항 당연히 써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등차 중항을 또 보면 알파를 2배 한 게 베타 플러스 1이랑 똑같다. 이거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알파랑 베타가 이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뭔지 모르겠네. 그러면 경우를 2개로 나누면 되겠지. 알파고 베타일 수도 있고 베타고 알파일 수도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식이 다를 테니까 2번 계산하면 돼요. 만약에 얘가 n 플러스 4였다고 하더라도 똑같아. 왜냐면 등차 수열의 공차가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우 2가지로 나누면 1번 얘가 알파인 거. 그러면 8은 베타 n-4 플러스 1이다. 그러면 n은 3, 11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대로 베타에다 집어넣으면 2 곱하기 n-4는 8이 아니고 4 플러스 1이다. 그럼 2n-8이 오니까 넘기면 n은 2분의 13. 자연수가 안 되지. 그래서 얘가 안 돼서 정답 n이 11 이렇게 찾는 거야. 경우 2가지 다 따져야 돼요. 그 다음 24번 봅시다. 자, 24번도 보면 이거 지수에 대한 성질 조금 쓴 것 같고, ABC가 등차 수열 이루고 라고 했으니까 이거 뭔가 등차 중앙을 쓰겠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 정리합시다. 밑이 다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밑이 2에 A 더하기 C
마이너스 b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게 32, 2의 5거듭 제곱이니까 얘랑 같다. 즉 가조건에서는 a 더하기 c 마이너스 b가 5라는 식이 나오고 나조건에서는 저런 식이 나오는데 우리 일단 안 쓴 게 ABC가 등차 수열 이룬다 라고 했으니까 얘도 등차 중앙 쓰면 A랑 C를 더한 게 2B랑 같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B는 5 라고 바로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 A 더하기 C가 10입니다. 그러면 얘가 10 C랑 A랑 곱한 게 26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나머지 식을 찾으면 되겠네. 그럼 ABC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저 식 다시 정리하면 C랑 A랑 곱한 게 16이다 이거 찾을 거지. 그럼 B가 5니까 우리 공차를 D라고 하면 C는 뭐라고 쓸 수 있어? 5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한 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A는 5에다가 공차를 한 번 뺀 거라고 쓸 수 있겠지. A, B, C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루니까요. 이게 16. 그래서 합차 25 마이너스 D제곱이 16. 그럼 D는 풀마 3. 그럼 3이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나오면 되는데 둘 다 똑같이 나올 거야. 왜냐면 D가 3이라고 하면 얘가 8이고 2가 나오고 D가 마3이라고 하면 얘가 2고 얘가 8이거든. 어차피 똑같아서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요 정도 문제.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말 말고도 등차 수열 이룬다고 하면 항상 등차 중앙을 쓰셔야지 연립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함수의 종류가 다르면 구할 수 없는데 얘 둘 다 지수 함수고 밑을 똑같이 만들 수 있지. 그래서 pn 구하면 돼. 그래프도 안 그려도 돼. 수열 문제잖아. 그러니까 수열 문제면은 그래프로 푸는 문제보다는 식으로 푸는 문제들이 훨씬 많을 거야. 쟤네 둘이 만나는 점을 PN이라고 해라 라고 했으니까 같다고 놓고 그럼 2의 x 플러스 n이랑 밑을 2로 바꾸면 마이너스 x 그러니까 같다고 놓고 풀면 2x 뭐야? x는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n 이렇게 되면 될까요? 이게 x좌표 그리고 y좌표도 필요하니까 y좌표도 찾으세요. 그럼 일단 PN의 점을 PN이라고 했는데 이게 x좌표고 그 y좌표는 둘 중에 아무 데나 넣으면 되니까 여기다 넣읍시다. 집어넣으면 2의 2분의 n 이렇게 나오네. 이게 싫으면 이거 뭐라고 쓰는데? 여기 2분의 1은 우리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게 뭐더라? 루트 2요. 다행이다. 루트 2의 n제곱 이렇게 봐도 되고 그러면 지금 x좌표를 an이라고 했고 얘를 bn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an이고 이게 bn인 거야. 그럼 기억 an은 등차 수열이다. 맞지? n에 대한 1차식. 자 그러면 얘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죽는 거 아니야? 슬퍼서 수업을 할 수. 공차가 뭐예요? 이게 공차. 그래서 1차식 나오면 안 죽었어. 이봐 저렇게 아픈데도 나와서 수업. 그럼 B에는 등차 수열은 아닌 거 같지? 그래서 기억 맞고 그 다음 니은.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임의의가 무슨 뜻이었지? 임의의를 쉬운 단어로 고치면 두 글자. 모든 자연수 mn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가 항상 성립한다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이 만족하니 그럼 집어넣어. 얘가 bn이니까 bm이랑 bn 곱하면 돼. 이게 기억 풀이고 니에는 b의 m제곱은 2의 2분의 m 거듭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2분의 n 거듭제곱을 하면 좌면 먼저 합시다. 그럼 2의 2분의 m 플러스 n이고
우변 쓰면 n 플러스 n이니까 맞지.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엄청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3번으로 할지 5번으로 할지 평가한 문제니까 개수를 잘 세서 없는 거 세면 없는 거 답으로 찍으면 돼. 평가는 보통 개수 맞춰주니까. 근데 그걸 하려면 너네가 전제 조건이 뭐야? 앞에 문제가 다 맞았다는 조건 하에. 다 틀렸는데 그거를 세고 있으면 뭔 상관이야, 그치? 오답을 세고 있으면. 그래서 평가원은 거의 비슷한데 또 뭐 최근에는 안 그런 게 몇 년 전에 국어 시험은 그 고3 수능 시험에서 국어 시험이 계속 4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를 마킹을 할 때 엄청나게 이제 고민을 한 거야. 그래서 뭔가 너무 좀 찝찝한데 숫자도 불기라고 이게 이렇게 여러 개 나온다고?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안 쓰시는데. 그 다음 디귿 한번 해보세요. 디귿도 어떻게 하냐면 bn 알고 있으니까 bn 10 집어넣어서 해보면 돼. 지울게 디귿. 2bn이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bn 쓰면 되고 우변 2에 n 플러스 1이라는 건 n자리에 n 플러스 1을 쓰면 되니까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고 이거 밑이 똑같으니까 하나로 합칩시다. 2에 2분의 n 플러스 2 뭐 이렇게 쓰면 될까요? 자,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 n이 존재하니 이거 엄청 쉽네. 지수함수 생각해봐. 지수함수인데 밑이 뭐야? 밑이 양수면서 당연히 1보다 크지? 그러면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면 지수의 값이 클수록 함수값도 커지지. 근데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커? 당연히 얘가 더 크지. 그러면 함수값이 커질 수가 없겠지. 그래서 디귿 보기는 지수함수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발레를 찾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만족하는 자연수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2분의 n 플러스 2에 여기 분모에 있는 2를 밑으로 내려도 루트 2도 1보다 크잖아. 그래서 증가함수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여서 안 돼.